8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경제지표 호조덕을 받습니다. 이에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은 8월 베이지북에서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점진적인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과 소매 매출 개선이 제조업 약화를 상쇄하며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생기는 불황형 흑자 기조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며 채소와 수산물 값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시금치 값은 하루 사이 130%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틀째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간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 코스피는 무엇보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고 코스닥은 4개월 만에 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로부터 오늘장 대응 전략과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단돌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연기금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00포인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쪽인가요? 예, 코스닥이 이제 500 안착했죠. 그 사이 계속 폭락을 하다가 코스닥이 안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그 상승하는 모양 자체를 보면요. 전부 그 1등 주식,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된 엔테이트먼트라든지 고가주 위주로 그 대기업 관련 자회사 쪽으로 많이 뜨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코스닥 상승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안 뜨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저항받고 있죠. 글로벌 증시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저항을 받고 저항해서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면서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4대 지수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201일평에서 보이는데요. 해외는 201일평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일평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1일평을 보지 않고 301일평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인데요. 자, 니케이 지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120일평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인데 글로벌 증시의 이제 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이제 30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뻐꾸기들이 이제 1900을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때 1900이 쉽게 깨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는 이유는 30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다. 거기다 61일평이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모든 지표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일단 주가가 이제 PMF 차트를 볼 때 주가 자체가 이미 일단 조정 타임입니다. 조정 타임은 뭐 누가 뭐래도 조정 타임인데 이 조정이 이제 클 것이냐 안 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PMF 차트를 봐서는 조정 자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MF 차트의 지지 여부가 여러분 보다시피 1900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매물대가 1900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900을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900 초반의 주식은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윙 차트를 보면요. 스윙 차트는 단기 모양인데 이제 상승하지만 저항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받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스윙 차트는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둔탁한 그런 모양인데 상승해서 지금 서서히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국면인데 조정 자체가 깊지는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차트는 아직까지 1950대에서 지지받는 여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1900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랭커 차트는 지금 상승 트렌드인데요.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일단 1950까지는 열어놓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인데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과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물망 차트로 봤을 때는 강력한 지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1920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은 계속 횡보 박스권 모양이라서 여러분이 돈 먹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물론 이쪽을 이탈하기도 부담스럽고 하방 이탈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등 주식 그대로 보유하면서 지금 우량주를 사면서 현금 일정 부분은 항시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샀죠. 사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 빠졌던 2등 주식들과 LG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LG전자의 그 백세까지라든지 그리고 LG전자의 계속 한오버 전기전자 그 박람회 이후에 LG전자가 항시 많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제가 볼 때 연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연속성은 없으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이런 부분은 막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제가 누차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5분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어제 녹화를 했는데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일단 5일 10일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거는 5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일 20일 데드 크로스 만약에 나면서 그 이후에 이제 10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확정이 된다면 주가는 60일 이평까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몸조심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방어적인 그런 면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가는 재밌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선행 스팬2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선행 스팬2 지지가 1915포인트에 있습니다. 1915포인트인데 1915포인트 빠지려면 지금 14포인트 마이너스인데 어제 주가가 이유 없이 종가의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주가 반등시키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굉장히 박스권에서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전환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기준선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전환선이 과연 주가가 상승 트렌드를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전환선이 하락한다면은 조정의 폭이 상당히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게중심은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자체가 일단 1850에서 1900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장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분산형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가격대 1850에서 1910 사이에 보면 1900 가까이서는 음봉이 많고 파랑은 음봉인데 아래쪽은 양봉이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900 무너지면 1875까지도 쉽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수가 1928포인트입니다. 1928포인트라면 1928 같으면 거의 거래량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있을 때 종가가 항상 빨가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을 겪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봤듯이 거래량 자체가 1875까지 텅 비어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거래량이 비어있다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몸조리를 굉장히 조심하시는 그런 부분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경의 탁김이 19전인데 이거는 믿을 게 절대 못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개인들이 주가를 어제 아침에 2천억 손절매 치고 주가가 떴습니다. 아직까지 뭐 개인들이 데미지가 크게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본전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기관들이 2조 정도, 개인들이 1조 8천억 그런데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보시면 개인들이 선물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크게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시 하방도 그렇고 상방도 그렇지만 하방을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남의 싸움을 지켜보는 게 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 중에 남 싸움하고 불 났는 거하고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물 만기 11일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몸조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여러분 참여하는 것보다는 남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인조이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정 씨가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 장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글로벌 장에 영향을 끼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 구름 자체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후행 스팬으로 봐서도 중국은 꿈을 깨지 못한다. 그리고 아세안 전체 유럽이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 버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브릭스 4개국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최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적정한 지수보다는 약간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국 증시를 항시 참관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양면성을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 301일평입니다. 301일평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극한다고 좋아질 모양은 아닙니다. 당해성 지표인 5일 지금 10일 데드크로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아는 길도 두드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시황을 꼼꼼하게 보시고 여러분 돈은 갖고 있으면 안 잃습니다. 지금 자리는 서서히 올가미처럼 여러분을 조여오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횡보 국면 자체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국면에 상방향이든지 하방향이든지 분명히 주가는 상승을 한번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언뜻 보면 보이지만 서서히 주가는 깃발령을 완성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하는 보이는데요. 분명히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상방이면 다행이지만 상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등 주막하지만 하방은 제가 볼 때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삼성이 애플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 데미지를 입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저점에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주가였죠. 3일 동안 삼성전자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보고 확인하는 것은 늦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201일평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221일평이 정밀하다. 제가 틀린 거를 뺏기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 200일이 아니고 220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요. 201일평은 절대 쓰면 안 된다. 201일평과 221일평은 수익률 차이가 20% 이상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21일평 쓰시고 삼성전자를 팔아라. 삼성전자 없는 주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장고장 삼성전자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 후에 일단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남의 싸움 한번 구경하시고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 들려봤는데요.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8월 28일 이 삼성전자가 7% 급락한 이후 그 다음 날 삼성전자 매수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락 시에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 저하고 의견을 비슷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저 또한 역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실제로 삼성전자 같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사실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면은 공략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은 하나의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반전 포인트를 이틀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더디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은 또 얻은 것도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신청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주력 제품이 아니라 과거 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갤럭시 S3 이 경우에는 사실 소송 자체에서 제외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갤럭시 S3가 나왔을 때부터 애초에 이것은 제품 디자인을 변호사가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철저하게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이 심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인지도를 더 높여주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갤럭시 S3에 대한 판매가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또 9월 말경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5에 대한 출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수요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판매량이 줄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제품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은 또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판매 중지에 대한 법원 명령도 지금은 12월로 좀 연기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새롭게 또 출시가 되는 갤럭시 노트 2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전기 전자 특히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은 계속 긍정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를 그렇게 공략을 할 수 있다라면은 밑에 그 부품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도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금은 목표치 사실은 135만 원이 저항 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시장이 박스권을 좀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초 목표가는 140만 원 정도 드렸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135만 원 정도로 그 단기 목표가를 좀 다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이벤트들도 많아서 좀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에 매도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그래도 목표가인 135만 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차라리 뭐 여기서 뭐 3%, 5% 이 정도 수익 내고 팔 것 같으면 애초에 공략을 하기가 좀 그랬었겠죠. 다만 네. 그 개별 종목군들, 스마트폰 관련 개별 종목군들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오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업종도 궁금한데요. 어느 업종입니까? 자, 오늘은 그 풍력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네.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올 한 해하고 작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실적을 끄집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굳이 뭐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시장의 그 풍력 관련 에너지 그 시장이 좀 확대가 되려는 조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 1위부터 10위권까지의 풍력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30에서 50%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에 유가의 상승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국내 풍력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도 우선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주가의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영부영 그래도 단기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약세는 좀 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
우량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꾸준히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매집을 좀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태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시장의 확대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 세계 1위 풍력 업체가 일본과의 그 일본 자국 내의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그 일본 시장 내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풍력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태웅인데요. 네. 사실 태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예전에 시가총액 1조 원대의 그 흐름을 요즘은 이어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또 성과가 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처럼 바닥을 못 잡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7월 달 초에도 강한 반등이 한번 시도가 되면서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유지가 안 되면서 결국 또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사실 지금 풍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아직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잡으려면은 결국 최근에 크루셜텍이나 그다음에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돌발적으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그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유지가 되다가 추가 상승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태웅 같은 경우도 어제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바닥 탈출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투자자들께서 놓치지 말고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는 22,200원에서 28,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인 23,000원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18,0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닥 탈출 가능성이 큰 종목이었죠. 태웅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름세 보였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 전략은 일단 최근 들어서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5조 원가량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과연 차익 청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매의 차익 청산을 위해서는 베이시스의 하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의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가 1.5%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0.89% 그 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둔화가 되고 시장의 상승도 상당폭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9월에는
이번 9월에 5조 원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청산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잔고의 청산을 위해서는 0포인트 이하의 베이시스가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나 정부 지자체에서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출회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의 상단은 어느 정도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유럽 문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요인과 수급 요인을 고려할 때 코스피는 1900에서 2000선의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대응이 적절하다는 시황이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장 신규 편입 종목은 우선 LG전자입니다. 네. 첫 번째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3분기에 스마트폰이 풀 라인업이 전략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19%가량 증가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평판 TV 판매량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1월에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제품의 판매가 많이 호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일 같은 경우 LG전자에서 신규 휴대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LG전자의 현재 PBR 같은 경우도 0.8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당분간 LG전자의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에 라이신 가격이 지난달 같은 경우 라이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같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경쟁사인 GBT사가 실적 악화를 보이면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라이신 가격도 최근 들어서 다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장 동력인 바이오 부분의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과대와 그간의 상승폭 제한에 따른 반등이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LG전자와 또 CJ제일제당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투자 전략 살펴봐 드렸죠.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전망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1900포인트 지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도 1900포인트 이탈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요. 네. 설령 1950이 넘어가도 계속 음. 간다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등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동향, 그 다음에 해외 증시, 기타 삼성전자 움직임 이런 걸 좀 더 총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는데요. 일단 박스권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일단 외국인들은 1,315억 원 순매도했고요. 프로그램은 12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상 순매도입니다. 왜냐?
차익에서 무려 451억이었고요. 비차익이 5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차익 거래 같은 경우가 진짜 프로그램 매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왜곡이라고 프로그램이 둘 다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조만간 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결과 어제 코스피가 0.64% 상승을 해줬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950을 뚫고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차피 자리야 박스권 아니면 그냥 밀리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지수는 현재 나름대로 21선 조정받으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무리 좋아도 1950을 넘어서 계속 가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950을 넘는다고 치더라도 계속 가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잘해봐야 이제 박스권 그림이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말 좋은 거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입니다. 만약에 이제 1900선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이 이어지면은 나름대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코스닥이 아마도 좋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상승률이 좋고 종목 순환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스피가 여기서 박스권 해봤자 뭐 정말 잔치 벌이는 거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실속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잘했을 때 그런 거고요. 아니면 어차피 1900선 깨진다고 보는데요. 자,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다우존스입니다. 미국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이제 검은색 21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21선을 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봄에 기록했던 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현재 이제 미국 차트인데요. 그럼 다른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한번 볼까요? 자, 영국은 어떠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은색 21선 이탈했고요. 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해주고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느 나라를 보냐면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21선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견조한 편이에요. 근데 봄의 고점 돌파 못한 건 똑같아요. 자, 이번엔 어딜 보시냐면요. 프랑스입니다. 자, 이건 21선 이탈했죠? 네, 봄의 고점 돌파 못하고.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공통점은 봄의 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독일만 21선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21선을 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왜 자꾸 여기서 더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외 증시가 좋았을 때도 우리나라가 왜곡돼갖고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7월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봄의 고점을 돌파 못하고 밀리면은 거의 확률상 내려올 수가 있고요. 설령 봄의 고점을 돌파해도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느냐? 수급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률로 따지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밀려도 한국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힌다는 거죠. 결국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상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이번에 다시 우리나라 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거를 무슨 파동 이론이라든가 무슨 보조지표 가지고 이제 선긋기하고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분석하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확률상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곧 빠지고 만약에 그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급 동향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다 던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요. 1900을 빨리 이탈하지 않아서 그렇지 1950이 넘어가도 저는 결코 그렇게 탄력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 또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보유자들은 122만 5천 원에서 125만 원 사이에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평균 123만 7,500원이고요. 미보유자들은 중기는 절대 관망, 단기는 매수 보유하라고 그랬는데 매수 유보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제 정확하게 12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유자들은 던지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조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1900이 안 깨지면 코스닥에서 순환매 하세요. 뭐 놀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들 같은 경우. 하지만 웬만하면 위험 관리하자. 전 결과를 떠나서 이게 더 정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950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좀 주식 비중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20포인트 위에서 올라가면서 전업투자는 주식 비중을 25%로 늘리셨을 것 같은데 이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해 봐야 할까요? 네,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수정지수라는 저만의 그 어떤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어제 종가가 1928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1920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1925를 넘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직장인은 1925가 넘든 안 넘든 뭐 1900 깨지든 그냥 0이에요. 0으로 계속 하세요. 직장인은 지금 덤빌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한 2달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7월 말에 과감하게 100% 사인 냈고요. 그 다음에 1950 이상에서 과감하게 던지라고 했어요. 수익 낼 게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어차피 직장인들이 순환매라든가 단기 매매 못하니까 그냥 0% 하시고요. 전업들만 비중에 따라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요. 코덱스 인버스는 현금으로 취급해달라. 그 다음에 보유 종목은 많아야 2개 아니면 하나. 그 다음에 공략시에는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지키면 되겠고요. 어차피 지금 수익 낼 사람 다 냈고요. 지금 욕심 부릴 때가 절대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아달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팁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코스피 1900선 이상에서 코스닥을 공략하자 이렇게 자꾸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1900이 깨지면 코스닥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코스피는 독립변수고 코스닥은 종속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면 코스닥은 한마디로 기생하는 시장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요.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는 8월 9일이었고요. 코스닥은 8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원래 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등락을 결정하는 주요 매매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코스닥은 개인하고 개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이번에 한 번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공략하실 때 무턱대고 차트만 보고 하지 마시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코스피 공략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뭐 가치가 뭐 저평가됐다는 둥, 뭐 차트가 어떻다는 둥 해가지고 지수 바닥에 올라갈 때부터 코스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갖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식 투자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배우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장 공략주로 코덱스 인버스 말씀하시는데 앞서도 추천하신 적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네. 저는 인버스를 또 한 번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추천했던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7,500원 전후에서 다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한 번 더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코덱스 인버스는요. 이미 7,500원에 매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7,600원이 되면 추가 매수하고요. 아니면 그냥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7,500원에 매수해서 좀 여유가 있는데 굳이 뭐 무리해서 배팅할 거 없고요. 만약에 없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550원에서 7,65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만약에 그 가격이 안 오면 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인버스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손절은 7,400원, 목표가는 다시 전달해드리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한 50에서 70%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늦긴 했는데 제가 그 실전에서는 직장인들한테 그랬어요. 50% 이상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500원 전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장인들은 조바심이 나시면 인버스 정도 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금호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면서 또 잭슨홀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언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기대감과 또 혹시 모를 실망감에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상승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거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삼성전자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많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5월의 연고점, 이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1970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970포인트 코스피 연고점 근접 자리까지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좀 무게를 좀 더 두겠고요. 이 추가 상승이 이어진 이후에는 고점 구간을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수는 다시 한번 조정 신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주 후반부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전자 업종만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두 업종이 같이 시장을 주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건설 금융 증권 섹터들이 같이 올라와주거나 혹은 여기서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 외에 주도 업종이 다른 두 가지 섹터의 업종에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쏠리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같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197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은 현재 구간대는 반등 임박 구간이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매수 관점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 197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한번 좀 주의를 가지면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고점 돌파 여부가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양세가 좀 방향성을 좀 잃은 지 좀 오래인데요. 지금 이 한솔홈데코는 지금 상승 추세를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중장기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해서 중기 트레이더에게는 좀 적합한 종목,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점 밴드를 계속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여기서 지금 지속적인 매수 시그널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 구간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실 텐데요. 지금 1,200원 기준으로부터 계속 저항이 걸렸던 자리를 이번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00원 구간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시도를 조만간 시도를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이 종목은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1,200원, 단기 목표 주가는 한 1,280원 정도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 혹은 또 중장기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지금 펀더멘털과 기초 체력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1,280원, 손절가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1,150원을 손절가를 잡아드리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초보자도 공략 가능한 오늘 한솔홈데코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나종호 샘플러스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매일유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1% 증가하였고 또 영업이익은 약 48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상 국윤 사건으로 해서 10%대까지 하락했던 동사의 분유시장 점유율이
점유율이 뭐 지난해 말부터 20% 이상 계속해서 반등하기 시작하고 올해 5월에는 31%까지 상승하면서 정상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에도 이런 시장 점유율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실적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매출이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평균 단가 상승을 통한 외형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조제 분유의 중국 수출액이 전년에는 70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전년 대비 약 100% 상승한 약 15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중국에서 조제 분유 수출에 대한 이런 성장 잠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유아동 용품 전문기업이 중국의 이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높은 수익성이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기간에 집중적인 매수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기간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왔던 이런 매수세를 본다면 단기적인 매수세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 개선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는 중장기적인 수급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또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크게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예전에 박근혜 대선 후보죠. 관련 정책 테마로 묶이면서 한때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그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는 크게 그 테마와 연관돼서 움직이기보다는 실적 개선감의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도 기간에 집중적인 매수세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속해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강하게 상승하면서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강한 상승이 일어났던 만큼 이런 11선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전일 종가와 11선 사이 부분 한번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2,400원에서 2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자리 2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상승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약 한 25,000원 자리까지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